자, 이제 또 시장 풀어야 되겠죠. 수급도 풀어야 되고 시장 소문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여보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아침에 뭐 주목되는 뉴스는 예상은 했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금융 제재가 타이트하고 네. 또 이제 국제 신용평가 기관과 그다음에 신용 등급 그리고 또 뭐 이 CDS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조정이 막 되잖아요. 네. 이미 예고는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조정이 되면은 나머지 기타 그 산출 지수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어제는 이제 MSCI 뭐 EM 지수 편출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의 이제 뭐 상대적인 수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8천억 정도 빠지게 되면 패시브까지 해서 많으면 한 4조 원까지도 들을 수 올 거다. 있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됐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좋은 뉴스인데 뭐 MSCI가 이제 러시아 주식의 이제 가격 산정에서 0.0000이 내기죠. 0.0001 000 하여튼 4개. 가격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게 되면은 이제 저거를 추종하는 ETF들 혹여나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위기는 기회다 이래가지고 ETF 관련된 것을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예. 잘못하면 상패가 되고 지수 자체가 산정이 안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 좀 주의하시라고 저거 지금 나왔다는 거. 하여튼 근데 뭐 상대적인 수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 격언에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밤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새벽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동 터올 때 바닥에서 돌아 나갈 때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MSCI EM 지수의 러시아 지수는 대부분 에너지 기업들이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러시아의 생산품은 주로 에너지가 그렇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S-오일 그런 것들이 아침에 기대감으로 강세 출발하였다가 뒷심이 부족하면서 밀리는 모습.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지난 한 2월 저점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성한다 그러잖아요. 잘못 그렇죠. 전망했다니까. 일단 뭐 작년에 잘못한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3월 FOMC에서 25bp를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속도와 어떤 상승 각으로 금리 컨트롤 할 것이냐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은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전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의 2차 회담에서 민간인을 생각하는 그 회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나오죠. 군인들은 전선으로 전진하고 피난민들은 반대로 가고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인 피해 국제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소개가 되고 나면 아마 다시 전격전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 푸틴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해서 친러시아 국가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었던 뭐 2박 3일, 3박 4일의 단기전은 실패를 한 상태에서 네, 시장과 지금 관련된 8일 정도 지났죠. 그렇죠. 네. 그 노이즈는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양국의 젊은이들 무고한 희생이 좀 너무 속상한 상황에서 네.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이런 인플레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새로운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군대가 보고 있듯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 구매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금일은 M로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엠노요. 네. 관련된 이슈를 짚어서 기업으로 매칭시키면 이제 엠노라는 기업이 나오는군요. 네. 엠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M로는 이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코넥스 시장에서 각광을 받다가 이제 작년 8월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 1월에 무상증자 100%를 하여갖고 자본금 58억에 시총 1,888억 원을 시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 국내 1위의 기업입니다. 사실 이 시장은 외산 업체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던 시장인데요. 그 엠로 같은 경우는 그 성장기 초입에 이 SCM 시장을 국산화된 자기네들 자체 기술을 통하기 때문에 외산보다도 원가 경쟁력이 좋겠죠.
그리고 한국 산업을 아무래도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얻게 돼서 지금 현재 보면은 메이저 업체였었던 JDA 소프트웨어 그룹하고 오라클은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SAP하고 아리바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이 SCM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 의 기업으로서 그 성장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SCM 관련돼서는 기존의 ERA보다도 더욱더 진일보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SCM 같은 경우는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초기에 기존에 득세하고 있었던 외산을 대체하면서 커스터마이징을 잘한 국내 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커가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에서도 고수익성 기술 기반의 사업 부분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네. 이 SCM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제 SCM을 구축을 한다거나 용역을 하고 으로 시작을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SCM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소프트웨어 사용 기술료나 뭐 클라우드 사용료 등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 고수익 사업 부분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이 클라우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독형 소프트웨어인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죠. 네. 이 SaaS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게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설비 투자나 기술 투자 상관없이 구독 경제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보면 뭐 전기차나 2차 전지나 바이오나 환경이나 이런 신사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적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보면은 그냥 이 산업의 성장률이 63%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엠너가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뭐 원가면 원가, 목표 재료비면 목표 재료비, 정보, 소모, 뭐 적정 재고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쭉 누적되었었던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지능형으로 수요 예측까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 시장에 적용을 해서 수요 예측했던 솔루션을 그것을 더욱더 세밀화해서 가격 예측 솔루션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이 중고차에서 성공적으로 됐었던 부분을 일반 중고거래 제품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금년 하반기에 엠로 비즈니스 링크라고 하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엠로 비즈니스 링크라고 하는 것은 엠로가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고급 정보에다가 외부 제휴사의 부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회원사에 필요한 소싱을 해줄 수 있는 B2B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엠로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이 회사가 국내에 약 320여 개의 고객사가 를 대상으로 20여 년간 누적된 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창업일에 솔루션 계약 해지한 건이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도 폐업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회사의 안정적인 지위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회사가 사업 확장하고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사실 마천루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있죠. 회사가 성장의 한계가 이런 것이 보여질 때 오너 입장에서는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높은 빌딩을 짓는 그런 마천루의 저주가 연상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기대치보다도 영업이익이나 그런 것이 조금 슬로우했었던 부분은 사업 확도 이전을 해야 될 것이고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취업하는 인구, 직원 수가 늘게 되면서 그런 비용
적인 성장통이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뭐 부연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뭐 우리가 경제 지표 얘기할 때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고 근데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해서 예. 이제 PMI라고 네네. 하죠.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한테 이제 물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그럴 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들 이제 말씀하신 SCM 네. 이 약자를 쓰면은 지금 구매와 뭐 서플라이 체인 그쵸. 매니지먼트. 네. 네. 뭐 현장에서 보면 포스 단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시는 것도 이게 이제 있고. 기존의 그런 것이 이제 1차적인 것이고요. 네. 엠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갖고 단순 데이터 수집이 아니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더욱더 효율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네. 시장에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네.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는 오라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은 2천억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1,800억? 무증을 100% 했는데도 무상증자를 불구하고, 예. 그래서 했는데도. 이제 지난해 2월 9일 날 무상증자 물건이 상장이 됐죠. 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안정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요. 네. 해외 유수업체들은 이것과 관련돼서 퍼 50까지도 레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뭐 2, 3일 올랐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엠노라는 기업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 네, 한번 들어봤고 또 다른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네, 소문 지금 나레 나노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나레 나노텍? 예. 미래 나노텍은 들어본 것 같은데. 상장되어 있었던 회사고 네. 이번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2월 8일 시장이 어려울 때 상장을 하였기 때문에요. 네. 그 당시 상장 공모가가 수요 그 희망했을 때 최하단 17,500원으로 상장이 됐는데 뭐 전일 가격 보면 13,000원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바겐세일 구간인데요. 이 나레 나노텍 같은 경우는 OLED 기기가 IT에서 뭐 전장이다 점점 적용 부위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냥 기존의 플랫한 OLED도 있지만은 폴더블, 롤러블 OLED 시장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그 성장 수의 핵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팅, 경화, 합차과 관련된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코팅과 관련돼서는 시장 1위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거래처가 특히 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코팅 장비 마켓쉐어 1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6세대 플렉서블 OLED 장비를 수주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금년에 반영이 되면은 회사 그 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고요. 매출처도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네. 탑 티어라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뭐 동우 화잉캠을 위시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BOE나 CSOT, 티안마, 트롤리 그리고 뭐 일본의 샤프 등 매출처가 다변화되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 원천 기술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성장도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보면 전기차든 자율주행차든 보면은 내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채택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죠. 저희가 기존의 스마트폰, 태블릿, TV 이런 것들은 다 사각형이었었지만은 이 자동차에 채택되는 것은 곡면이고 그리고 물결 무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곡면 폭이 가변되는 것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코팅과 관련돼서 탁월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저희가 좋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2차 전지용 소재와 관련된 뉴스들도 있습니다. 전극 스태킹 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차세대 고속 코팅 및 건조 기술을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도 2배에서 2.5배속의 생산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확장성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PLP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PLP용 코팅 기술과 관련돼서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네.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는 A사와 S사, 2분기에는 N사와 관련된 수주가 예정되어지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2019년에 매출 430억, 2020년에 828억, 작년에는 1351억 매출에 영업이익 234억.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구름이하였었던 상황에서 상장을 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소외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2월 8일 상장하였기 때문에 이제 3월 8일 되면은 한 달 오버행과 관련된 우려도 있는데 시장에서 추측하기는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나래 나노텍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또 네. 이것도 생소할 수 있지만 OLED 폴더블, 롤러블, OLED 장비와 관련돼서 특화된 기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좀 풀이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긴급 속보까지는 아니고 미국 이제 상무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네. 대러시아 수출 통제 기준인 FDPR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러시아 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용어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적용 예외를 지금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휴대폰, 네,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제품이다. 네. 가전제품. 네네. 요거는 경공업 산업들은 좀 소비재 예. 어떤 뭐 플러스의 효과는 좀 줄 수 있겠죠. 큰 영향 안 받아. 그러니까 왜냐면 뭐 미국이 규제한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미 주가는 바닥권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또 반대로 풀어줬다 그렇다고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갈 국면도 아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 2월에 저점은 찍은 상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노이즈가 아직 해소가 안 됐고 3월달 미국 FOMC의 금리와 관련된 상승 각이나 그 스케줄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 다지는 국면에서는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추격 매수를 하실 게 아니고 보유하고 계셨던 걸 좀 병근 비중을 늘리셨다가 뭐 전일처럼 미국 시장이 빠져서 금일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다시 저가를 매수를 하시면서 이런 협대 등락을 이용하시면서 좀 시간을 끄는 체력을 비축하시는 그런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장 뭐 대충에 어우르는 그림들과 그다음에 개별 기업에 대한 소문들 오늘은 엔로라는 기업하고 나래 나노텍 두 가지 기업을 또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금요일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